해야 되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형용사, 부사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나눠서 형용사를 먼저 합시다.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동사 배웠죠. 그리고 그 조동사를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가정법을 배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용사랑 부사를 배울 건데 이 형용사랑 부사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형용사 부사를 활용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늘 이 얘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라고 하는 거 가보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adjective라고 불러요. adjective. 근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항상 먼저 내리기로 했잖아. 형용사가 뭡니까? 라는 정의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명사 수식이에요. 그냥 명사를 수식해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 자체가 두 가지인 거예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에 대한 이야기, 명사랑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는 것이고 수식을 해준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수식을 할 거니라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갈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끌고 와봅시다. 자, 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수업을 했는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대환,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맞아요. 명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통 우리가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표현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셀 수 있다. 이 명사를 셀 수 있으면 그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첫 번째는 많이 이렇게 해보죠. 많이.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뭘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many라는 형태를 이렇게 써주죠. many요.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라고 하면 뭘 써야 돼? 여기다가 much. 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는 거죠. many와 much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many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 many와 같은 말이 뭐 있어? a number of 라고 하는 것이 many와 같은 말이죠. a number of. 오케이? 이게 되고요. much와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much랑 같은 말이 a great deal of. good deal of 또는 a great deal of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much와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많다라는 거잖아. 많은 이란 뜻이니까 많은 거 말고 조금, 약간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few라는 단어를 써주죠. few가 나오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 a few라는 표현도 같이 나올 수가 있더라. 됐죠? 오케이? 그럼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few와 a few를 썼으니까 셀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뭘 써야 돼요? little 또는 a littl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little과 a little. 됐죠? 그런데 이거는 또 셀 수 있는 건지 셀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누지 말고, 나누는 거 말고 그냥 셀 수 있건 없건 둘 다.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a lot of. 그리고 얘랑 같은 말이 lots of. a lot of와 lots of라는 표현이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셀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요. 그럼 셀 수 있건 없건 둘 다 쓸 수 있는 게 lots of, a lot of예요. 그럼 많다라는 거잖아. 그럼 약간은 없습니까? 또 있죠. 어떤 거? some. 그리고 an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 또는 양.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셀 수 있다. 얘는 수가 되는 거고요. 셀 수 없다. 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 량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수와 양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죠.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a number of라는 표현 조금만 볼게요. a number of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니까 a number of는 뭐랑 동의어다? 얘는 many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뒤에 뭐가 나온다? 요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 명사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나오겠죠. many니까. many. 오케이? 근데 이 뒤에 만약에 이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그 동사는 어때야 돼요? 누가 중요한 거니까? 요 복수 명사가 중요한 거니까 뭐가 나온다? 여기서도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아주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비슷한 게 있죠. number of랑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the number of죠. the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the number of. the number of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뭐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래요. 숫자를 셌다는 거잖아. 숫자를 셌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여기서 복수명사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복수명사의 수. 뭐가 중요해져? 여기가 중요해지죠. 더 넘버가 중요해진다고요. 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주어라고요. 그러면 뒤에 나온 동사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이 뒤에 동사는 반드시 단수형 동사를 써주는 것이 맞더라. 더 넘버가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the number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의 숫자. 그 학생들의 숫자라고 하면 뭐가 돼야 돼? is 뭐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the number.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관해서.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서 few가 있고 a few가 있었잖아요. 그 little이 있었고 a little이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분인데 요거를 약간 재구성을 해봅시다. 구성을 조금 달리해보면 구성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렇게 보세요. few 계열이 있고요. little 계열이 있죠. 이쪽으로 few와 little 그리고 그 맞은편에 a few와 a little 이렇게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잖아. 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He has few friends. 무슨 뜻이에요? 친구 별로 없어. 친구가 거의 없어. 이 말이죠. He has a few friends. 친구가 좀 있어. 약간 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잠깐 다시. 관사가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관사가 있어요. 약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관사가 없다. 거의 없는. 관사가 있다. 약간 있는.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 요것도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막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겁니다. 얘도. 자, 그런 다음 봅시다. 그런 다음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some과 any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자, some과 any는 뭔 차이입니까? 얼라러브랑 라처면 아예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some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any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하는 거죠.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예외적으로 여기서 any라는 표현 있잖아. 요 any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긍정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any는 원래 부정문과 의문문에 써야 되는데 얘를 긍정문에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any call. 이 핸드폰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any call. any call이 뭐예요? 그 언제건 어디서건 잘 터져요. 그래서 any call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이란 뜻이죠. 그래서 any를 긍정문에 쓰면 그 어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whenever 기억나세요? 이 whenever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었다? anytime when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우리 복합관계 되면서 복합관계 부사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whoever라고 하는 anyone who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왜 any라는 표현이 들어갔었냐면 every 모두가 다 돼, 전부 다 돼 이런 의미로 이제 any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형용사 첫 번째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면에서 이 명사랑 관련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건 됐고요.
두 번째로 어떤 얘기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수식해준다라는 말에 집중해보자고요. 수식을 해준다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봅시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선우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명사를 이렇게 합시다.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오케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선우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수식한다, 즉 서술적 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우 다시 누구 자리에 사용되는 거야? 우리 스탬프 퀴즈 맨날 나오는 건데 간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게 누구 자리예요? 이 사람 이 친구 알아야죠. 이거 스탬프 퀴즈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앞부분에 맨날 썼던 거잖아. 보어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이건 알아야지. 많이 했던 건데. 보어 자리야, 보어 자리. 오케이? 그런데 그 보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금 보어는 어디에 나와요? 보어의 위치가 어디야?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 뒤에 나오는 거죠. 불완전 동사 뒤가 보어 자리란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이 위치가 두 가지죠. 첫 번째, 불완전 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맞아요. 불완전 동사 뒤에 형용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나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첫 번째 나오는 불완전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고요. 두 번째는 불완전 타동사죠.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봤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주격보어 2형식이 될 수 있고 목적격보어 5형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한번 되는 거잖아요. 아까 했던 이야기라고요. 전혀 다르지 않죠. 됐죠? 이게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직접 수식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직접 수식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여기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형용사가 앞에서 또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게 맞아요? 뒤에서 수식하는 게 혹시 맞아요? 앞에서 수식하는 게 맞죠. 봐봐 지구야. 차가운 물 어떻게 써요? cold water라고 하죠. 뜨거운 커피 뭐라 그래요? hot coffee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커피 hot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한다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죠.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언제 뒤에서 수식합니까? 언제라고 하면 무슨 thing thing이라든지 무슨 body가 되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thing 무슨 body가 되면 뒤에서 수식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요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죠?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누야, 앞으로. 거기서 졸고 있는 이 앞에 와서 들어야죠. 잠 좀 깨고. 자, 봅시다. 예문을 하나만 들어봅시다.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The cat is cute. 고양이가 참 귀엽네. 이런 거죠. 고양이가 귀엽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Look at the cute cat. 저 귀여운 고양이를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장 다 cute라는 단어가 누구에 대한? The cat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는 간접적으로요. 오케이?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생각해봐. 요 형용사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다 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간접이죠.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둘 다 돼요. 대부분.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간접적으로 수식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들이 존재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는 수식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만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다 되긴 하는데 둘 다 쓰일 수는 있어요. 직접 수식하건 간접 수식하건 둘 다 쓸 수 있긴 한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도 있어요. 직접 수식할 때의 의미와 간접 수식할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각각의 카테고리, 네 개잖아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형용사들을 다 외우는 거죠. 이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죠. 나도 안 외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세상에 존재하는 형용사를 다 외운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못해요. 나도 안 외웠어요. 그럼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외워야 돼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궁금해야죠.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오케이? 이 중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얘예요. 직접적으로 수식은 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거꾸로 썼네요. 미안, 여기 거꾸로 써놨네. 에이, 바보. 잠깐 맞나? 간접적으로 서술적이고요. 이게 서술적 용법.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은 한정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수식하는 건 안 되고 간접 수식하는 것만 되는. 맞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그래요? 오케이. 맞죠? 오케이. 요거요.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얘예요. 직접적으로는 수식할 수 없고요. 간접적으로만 수식할 수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보어 자리에만 쓰는 거. 보어 자리에만 쓰는 형용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면 안 돼요. 직접 수식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우기 쉬워요. 왜? 여기 나온 단어들은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럼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전부 다 직접 수식은 안 되고 간접 수식만 되는 거죠. 외우기 쉽겠죠. A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A로 시작하는 형용사 alive. alive. 오케이? 또 하나 like. afraid. 이렇게요. asleep. awake. ashamed. 마지막으로 alone. 이런 단어들이요. 오케이? 이런 단어들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해요. 간접적으로만 수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The twins are alike. 이건 어때요? 이게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오케이? 이건 어때요? They are alike twins.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저기에 살아있는 새를 봐. 살아있는 새를 봐. 라고 썼을 때 야, 저 새 살았다잉. 저 새 살아있어.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the alive bird. 이런 문장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런 문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요. The bird is alive. 이건 된다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 명사랑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요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데 또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너희가 궁금하긴 하겠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애가 있습니까? 직접 수식은 되면서 보어 자리엔 들어갈 수 없는 형용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애 있잖아요. only. 그 외동딸이야. She is the only daughter.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근데 너는 외동이야. You are only. 뭐예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의 말은 없다고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 됐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뭡니까? 그냥 직접 수식할 때랑 간접 수식할 때랑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다고요.
의미가 달라지는데 사실 얘네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낼 거예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해석 문제에서 독해 지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알고 있는 거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late죠. late란 단어가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late란 단어가 있어요. late란 단어가 간접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보어 자리에 쓰이면 이런 거죠. He is late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놈은 오늘 지각을 했어요. 늦었네 이런 거죠. 오케이? 한 번 더 지각해봐 아주 그냥 수업 시간 내내 말할 테니까. 자 봐봐. 그래서 late란 단어가 비동사 뒤에 나면 무슨 뜻이다? 늦은 이란 뜻이에요. 늦은 이란 뜻이대요. 근데 late란 단어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면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신, 고인이 된 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신 이란 뜻이 돼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사뭇 이렇게 좀 의미 차이가 좀 생기는 거잖아.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또 한 가지. certain이란 단어가 있어요. certain이란 단어가 있는데 certain이란 단어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쓰면 I am certain 무슨 뜻이에요? I am certain은 I am sure 이거 똑같죠. 그래서 확신한 이런 뜻이죠. 확신하는 이런 뜻이 돼요. 근데 certain이라는 단어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면 이런 거죠. A certain man came to see you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남자가 너 만나러 왔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그래서 어떤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된다고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형용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형용사는 이걸로 정말로 끝나는 겁니까? 예,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번외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색깔 좀 바꿔 쓸게요. 7번으로 3번.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봐봐. 여기에 분필이 있죠. 봐봐. 분필이 한 자루가 있어요. 이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이라는 명사를 이 분필 명사죠.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가 나올 수 있죠? 형용사가 뭘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색깔 말할 수 있죠. 노란색의 또 노란색의 또 뭐 있어요? 뭐 길쭉해요. 길쭉하고 노란 또 뭐 있을까요? 얇죠? 얇은 그래서 쓸 수 있죠.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어이씨 조금밖에 안 남은 거의 다 쓴 중고의 오래된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개잖아요. 한 개의 이렇게 그죠? 잘 생각해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하나의 명사가 있다고요. 여기 하나의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형용사 3번, 형용사 100번까지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물론 형용사 100개 쓰면 싸대기 맞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됐어요? 다만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이 괜찮다. 뭔 상관이냐? 괜찮다 이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형용사를 막 쓰면 됩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막 때려 박아서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를 먼저 쓰고 어떤 형용사를 뒤에 쓸 거냐 이 순서를 정해놨어요. 이 순서를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이딴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그 전에 다른 문법을 뭐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문법을 공부하다가 형용사의 어순을 열심히 외웠다면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외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그걸 왜 외워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건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관찰한 거야. 관찰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글로 바꿔놓은 게 문법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규칙과 바꿔야 돼요. 문법을 정해놓고 야 이거에 맞췄어. 그게 아니에요. 문법은 관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걸 다 적어보니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그게 문법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다만 외국인이 어떤 문법을 배울 때 그냥 똑같이 대화를 시작할 수 없으니 야 얘네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그 특징을 알려주는 게 문법이라고요. 법칙이 아니에요. 지키면 감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해됩니까? 관찰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하나의 명사에 대한 수식, 이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분필은 하나의 하얀색의 가느다랗고 똑같은 거군요. 가느다란 이미 사용돼 이렇게 대화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요? 거짓말.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분필 하나 있네. 하얀색이다. 길군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 빼먹은 거 있으면 또 하면 추가하면 되죠. 어떤 누가 형용사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 이런 문장을 실생활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지도 않아요. 내서 뭐 할 건데 이거를. 됐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꼭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러면 꼭 불안해하는 아이들 있죠.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고.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나 정말 난 불안해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나는 그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난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호기심에 이거 몰라도 된다 하더라도 호기심, 나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비행기예요. 비행기야. 날개고요. 비행기예요. 비행기에 내가 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있다고요. 비행기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고 내가 막 가고 있어요. 막 날아가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가 저쪽에 건물이 있네요. 오케이? 건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행기 타고 쭉 가다가 보이는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 건물에 대해서 보이는 순서대로 쓰세요. 오케이? 제일 먼저 관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어차피 문은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관사를 하나 쓸 수 있죠. 오케이? 관사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요. 저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조금 가까이 가니까 건물이 두 개야. 맞잖아요.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좀 가까이 가니까 두 개네요. 맞아요? 비행기 타고 조금 날아가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색깔이 보여요. 무슨 색깔이 보이겠어요? 그냥 파란색이네. 됐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뭐가 보여요? 야, 이거 나무로 만들었네. 나무로? 그 나무라고 해. 나무로 만들었네요. 이 나무로 만들어서 건물이 겁나 큰데 나무로 대단하지 않냐? 위대한 놀라운 발견이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뭐가 보여요? 이거 흔 거네. 낡았구만. 이게 보인다고요. 됐어요? 그런 다음 빌딩이죠.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봐봐. 이게 잘 생각해보면 한 번만 고민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뭘 봐야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보이는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면 낡았을 것 같아. 이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말할 거예요?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보이는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이는 순서대로 쓰면 되는구나. 그냥 형용사는 그런 순서대로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죠? 이것도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그냥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문제로 나올 확률은 제로. 만약에 너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다가 형용사의 순서가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재용 나쁜 놈. 이런 거 하세요. 그냥. 그 정도로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가볍게. 문법책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형용사는 여기까지. 다음 얘기합시다.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부사예요.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adverb 이렇게 말을 해요. adverb.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자체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verb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수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 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다 써보죠. 동사, 그리고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부사에 대해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됩니까?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사의 형태. 부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부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ly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가 부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quick, quickly, easy, easily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ly를 붙여서 happy, happily 이런 식으로 부사를 만들어주면 된다. 간단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모든 단어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뭐냐면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love, lovely, friend, friendly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love에다가 ly를 붙여서 lovely를 만든 이후 그런 다음에 다시 ly를 붙여서 lovely라는 부사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미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아니야 이건.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없어.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 생김새는요. 됐죠? 그냥 기본적인 생김새가 ly를 붙이면 된다. 이건 거예요. 됐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게 하는 애들이 항상 있잖아. high라는 단어를 보죠. high. 이 high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둘 다 돼요. 높은 산, high hill, high mountain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근데 새가 높이 날죠. fly, high 이렇게 말한다고요. aim, high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igh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존재하죠. 형용사도 존재하고 부사도 존재한다고요. 근데 굳이 형용사랑 부사가 다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내가 ly를 붙여서 또 다른 highly라는 단어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다면 의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모드로 만드니 얘는 뭐겠어요? 얘는 부사가 맞아요.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른 애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단어가 돼요. highly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상당히 꽤 글씨가 왜 이래? 상당히 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단어가 된다고요. 하나 더 해줄까요? hard라는 단어가 있죠. hard라는 단어는 뭐 열심히, 어려운 이런 단어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hard라는 단어가 형용사랑 부사가 모두 존재한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됐어요? 그럼 내가 또 여기다가 hardly라는 ly를 붙여주면 이 역시 의미가 대단히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hardly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되죠. 그리고 hardly라는 단어에다가는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왜 별표를 쳤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ly가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애들이 더 있습니까? 더 있죠, 당연히. 어떤 애가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있겠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lately. late란 단어가 늦은, 뭐 고인이 된 이런 뜻도 있지만 늦은, 늦게 이런 것도 있어요. He is late 이것도 있지만 he came late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늦게 왔다고요. 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lately라는 단어가 되면 부사가 된다고요. 얘는 의미가 또 달라져요. 얘는 무슨 뜻이야? 최근에라는 의미가 돼요. lately라고 쓰면요. 더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badly는 뭐예요? bad란 단어가 나쁜 뭐 이런 뜻이 있지만 badly라고 하면 심하게. She hurts bad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심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hortly. short이란 단어가 짧게 둘 다 돼요. 근데 shortly라고 쓰면은 너희가 이 단어를 보통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러 갈 때 그 셔틀 트레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셔틀 트레인 거기 이렇게 왔다가 되게 그 나오거든요. 안내 문구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The train will arrive shortly 이렇게 나와요. 곧이란 뜻이에요. shortly라고 하면 곧이란 뜻이 돼요. 됐어요? 이런 단어도 있죠.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일 때는 close가 돼요. close 하면은 닿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형용사로 쓰면 close예요. close. 발음이 좀 다릅니다. close. 그래서 ly 붙이면 closely 이렇게 되는 거죠. closely.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면밀하게 또는 자세하게 이런 거죠. 됐죠? 이렇게 쭈르륵 나오더라라는 거죠. 물론 종류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쭉쭉쭉 되게 많은데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라. 독해할 때 종종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 이 중에서 문제로 자주 미안해요. 깜빡했다. 하나만 더 쓸게요. nearly. 이것도 자주 써요. nearly. 얘는 거의란 뜻입니다. 가까이가 아니라 거의란 뜻이에요. 미안, 말 끊겨서. 다시 돌아가서 시험에 뭐가 자주 나옵니까?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고등부 올라가서 모의고사 지문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오케이? 그리고
highly라는 단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별표 쳤던 녀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얘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hard와 hardly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만약에 너희가 이 뜻을 몰라. highly를 몰라 뜻을. 근데 너희가 대충 알기에 높게, 높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이란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건 상당이라고 해석을 하건 내용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lately나 badly나 shortly나 closely나 nearly도 원래 너희가 알고 있던 뜻과 이 뜻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어색하겠죠. 뭐 해석을 이따위로 했어. 어색하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내용이 바뀌어요. 맞아요? 잘 생각해봐. hard는 어려운 또는 열심히 이렇게 된단 말이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결국 한 거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했던 거야. 이해됩니까? hardly는요 거의 뭐 하지 않았다니까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hardly가 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니까 우린 이런 데를 준부정어라 그래요.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럼 걔네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습니까? hardly 밖에 없나요? 더 있죠. hardly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라고 하는 준부정어가 있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준부정어라고 불러요. 준부정어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가장 대표적으로 seldom이라는 단어가 있죠. seldom 이런 애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남학생들 게임할 때 잘 안 나오는 템, 무슨 템? rare 템 이런 거죠. rarely 이렇게 할 수 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런 거죠. 오케이? 또 뭐 있어요? 결핍된, 부족한, scarc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scarcely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barely 이런 것도 있어요. bare이라고 하면 맨발의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barely 그럼 걸친 게 없다라는 거니까 거의 없다, 거의 없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네들은요 특히나 너희가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 단어는요 나중에 도치라는 것을 배울 때 또 써먹게 돼요. 부정의 의미가 있는 녀석들이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부사의 형태예요. 됐죠? 오케이?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부사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죠.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돼요. 문장 수식 부사 이런 말을 써요. Fortunately 운 좋게도요. 내가 돈을 주웠네. 아싸 이거죠.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면 맨 뒤에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동사를 수식해요. 동사 뒤에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형용사 수식해요. 그 뒤에 들어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자유롭다고요. 부사는. 왜냐하면 수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유롭게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위치가 정해져 있는 녀석이 있다면 대단히 특이한 녀석인 거죠. 맞아요? 워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놈은 꼭 정해져 있어. 그럼 그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특이하니까. 그런 애가 뭐 있어요?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사예요. 부사의 위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사의 위치인데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바로 빈도부사다. 바로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워낙에 자유로운 녀석들 뿐인데 얘는 정해져 있어. 이거 중요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빈도부사 위치는 이거 진짜 우리 되게 많이 했었죠. 어떤 거? 비동사와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되는 거죠.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죠. 됐습니까? 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어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어동사요. 이어동사가 뭡니까? 이어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어가 링킹, 연결해준다 이게 아니라 이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동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어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어동사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자동사와 전치사로 된 조합이 있어요. 자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온 조합. 또 하나는요. 타동사가 나오고 타동사와 부사가 나오는 조합이 있어요. 조합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봐. 자동사와 전치사 조합이라면 목적어는 어디 나와야 돼요?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자동사 뒤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라누야, 이봐. 나 봐. 날 봐. Look at me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 돼요. 오케이? 그런데 타동사와 부사의 조합일 경우에, 이런 조합이 됐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을 하면 부사가 맨 뒤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맞아요? 부사가 문장 뒤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부사가 동사 뒤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우니까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대명사가 될 수 있죠. 이럴 때 목적어가 명사라면 얘는 안으로, 밖으로 다 돼요.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안으로만 들어가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준서 책 떨어졌네. 책 좀 주워봐. 뭐라고 하냐면 pick up the book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주스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죠? 자, 이렇게 말했죠. pick up the book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얘가 pick the book up 요것도 되더라. 오케이? 명사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냥 그거 좀 줘. 그거 뭐라 그래요? pick it up 이거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pick up it 이런 표현은 쓸 수 없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고등부 모의고사도 딱 이렇게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요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요거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타동사 그리고 이어동사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몰려 나와서 노래 불렀잖아. 걔네가 나 좀 뽑아줘.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걔네 노래 불렀잖아요. pick me up이죠. me가 들어간 이유가 그거죠. 오케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요. pick up me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걔네들 노래에서도 나오잖아. 아무튼 이런 거라고요. 됐죠? 그럼 부사는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요 정도예요. 부사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더라. 인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끝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제 형용사랑 부사랑 비교를 좀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사실은 근데 이제 부사 부분은 자잘하게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암기 수준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애가 있냐면 enough라는 단어가 있죠. enoug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ough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두 개예요. 어떻게 두 개냐. 첫 번째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얘는 부사가 되기도 해요. 잘 생각해봐. 형용사가 된다는 건 enough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된다는 건 누굴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 수식하는 거죠. 명사.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enough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명사.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enough, 명사, 투부정사라는 어순이 되고요. enough라는 단어가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수식한다? 얘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를 쓰고 나서 enough.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 어순을 잘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거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 잘 적어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런 애 있어요. search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 내가 몇 번 말했었는데 선우 혹시 기억나? search? 이런 게 있죠. 체린, search? 자, search란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search? 한 단어처럼 search 어혁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처 혁명 정해져 있어요. 서처 혁명. 이 상태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서처 혁명입니다. 뜻은 뭡니까?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이런 거죠. Such a brave boy 하면 그렇게도 용감한 소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서치밖에 없습니까? 서치밖에 없습니까? 아니 더 있죠. 서치 말고 어떤 게 있어요? so. so가 나오면 so. 나만 알고 있네요. so 하면 형. 그런 다음에 어나 on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처 형명, so 형어명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됐죠? 서처 형명, so 형어명 이렇게 어순이 나눠져 있다. 얘네들은 암기해 두시면 진짜로 써먹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부사에 대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정리. 물론 이거 말고 짜잘짜잘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already를 쓸 것이냐, yes를 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막 부가적으로 나올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가볍게 넘기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부사 그리고 형용사는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 위한 것에 대한 이제 기초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조동사를 배웠던 것처럼요.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시고요.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